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수요미스터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늦은 밤에 집 밖으로 아주 잠깐 나갈 때 어떻게 하시나요? 현관문을 꼭 잠그시나요? 아니면 잠깐 쓰레기만 버리고 올 건데 뭐 하고 문을 살짝 열어두시나요? 아마 후자인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내 집 바로 앞이니까요. 익숙하고 안전한 공간이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그리고 아주 잠깐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듣고 나면 오늘 밤 현관문 도어락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건의 배경은 2016년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부 엑스트레마두라 지방의 모네스테리오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인구가 고작 4,000명 남짓입니다. 스페인에는 이런 작은 마을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네 마트에서 누가 무얼 샀는지,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친근하고 조용한 마을이죠. 대문도 잘 안 잠그고 다닐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42세의 여성 마누엘라 차베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누엘라는 눈에 띄게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성격도 활발해서 동네에 발이 아주 넓었죠.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대 남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조금 위태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문제로 꽤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씩씩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너지지 않고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아주 강인한 엄마였죠. 2016년 7월 4일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죠. 아이들은 전 남편의 집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마누엘라는 모처럼 혼자만의 여유로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마누엘라는 집 소파에 편하게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인과 왓츠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수다를 떨고 있었죠. 농담도 주고받고 내일 할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밤 11시 55분, 마누엘라가 지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인이 답장을 보냈지만 마누엘라는 메시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옆에 숫자 1이 지워지지 않은 거죠. 지인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누엘라의 언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받지 않았죠. 평소라면 아침 일찍부터 활기차게 전화를 받았을 동생인데 말입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친 언니는 급히 마누엘라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언니는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언니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안은 묘하게 기괴했습니다. 거실 TV는 밤새도록 켜져 있었고 방마다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에어컨도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부엌 식탁 위에는 마누엘라의 지갑, 자동차 키, 그리고 어젯밤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스마트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로 가볼까요? 침대 위에는 마누엘라가 입으려고 꺼내둔 바지가 조개 껍데기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다툰 흔적이나 핏자국, 외부에서 누군가 억지로 침입해 부서진 흔적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이 집에서 누군가 숨쉬고 생활했던 것처럼요. 단 하나, 이 집의 주인인 마누엘라만 연기처럼 증발해 버린 겁니다. 경찰이 즉각 출동했습니다.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의문뿐이었습니다. 가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이긴 했지만 마누엘라는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갈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돈도 신분증도 요즘 사람들과의 영혼과도 같은 스마트폰까지 전부 두고 가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납치일까요? 하지만 문은 강제로 부서지지 않았고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해 발버둥친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누엘라는 잠옷 차림으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범죄가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죠.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낯선 이의 노크 소리는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마누엘라는 왜 그 늦은 밤에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열었을까요? 스스로 문을 열어준 거라면 상대는 그녀가 전혀 의심하지 않을 만큼 아주 친숙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평화롭던 4,000명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 사촌이, 그리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어주던 단골 카페 사장님이 어쩌면 마누엘라를 납치한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소름 돋는 상상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그날 밤 11시 55분 이후 마누엘라의 집 현관문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마누엘라와 이혼 소송 중이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부 사이의 갈등, 특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얽힌 이혼 소송 중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죠. 경찰도 전 남편을 1순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고 감정의 골도 깊게 패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마누엘라가 실종되던 그 시각, 그는 아이들과 함께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일치했죠. 결국 경찰은 전 남편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방향은 마누엘라의 스마트폰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55분, 그녀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그 지인,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마누엘라보다 무려 21살이나 어린 21살의 동네 청년이었습니다. 마누엘라는 남편과 별거하며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 청년이 다가왔고 두 사람은 은밀하게 호감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했던 겁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42살 여성과 21살 청년의 만남.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딱 좋은 먹잇감이죠. 마누엘라도 이를 알았기에 관계를 철저히 숨겨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이 21살 청년을 소환했습니다. 혹시 그날 밤 청년이 마누엘라의 집을 찾아갔던 건 아닐까요? 나이 차이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크게 다투다가 우발적 사고가 일어난 건 아닐까요? 수사관들의 날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그날 밤 집에서 메시지만 주고받았을 뿐 마누엘라의 집에 간 적이 결코 없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경찰이 청년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11시 55분 청년의 위치는 마누엘라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확인됐죠. 그 역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두 명의 용의자가 모두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집 주변에는 CCTV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죠. 마누엘라는 마치 누군가 지우개로 쓱 지워버린 것처럼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스페인 경찰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수사대격인 중앙작전부대, 즉 최고 엘리트 수사관들을 이 작은 마을에 투입했습니다. 경찰견을 풀고 헬기를 띄웠습니다. 마을 주변의 깊은 숲, 버려진 우물, 깊은 호수까지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다이버들이 호수 바닥을 긁고 수색대가 마을 주변 반경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마누엘라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었죠. 그 사이 4,000명의 주민들이 살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숟가락 개수까지 아는 이웃 사촌들입니다. 그런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매일 웃으며 인사하던 정육점 사장님, 마을버스 기사님이 어쩌면 여성을 납치한 흉악범일지도 모릅니다. 의심은 전염병보다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해가 지면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간의 끈끈했던 정은 차가운 불신과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범죄 하나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의 관계망을 철저하게 파괴해버린 겁니다. 인간 심리의 가장 밑바닥, 그 서늘한 심연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렇게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마누엘라를 잊어갔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영원히 묻히는 듯 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마누엘라의 언니 에밀리아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고 언론과 인터뷰하며 동생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멈춰있던 사건의 톱니바퀴가 갑자기 기괴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 탐문하고 관찰해온 경찰의 레이더망에 아주 미세하지만 소름 끼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한 남자가 포착된 겁니다. 그는 마누엘라의 전 남편도 아니었고 21살의 어린 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날 밤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마누엘라가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마누엘라의 집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던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이웃집 남자였습니다. 대체 이 조용한 이웃집 남자는 4년 동안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경찰은 4년이 지나서야 이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한 걸까요? 용의 선상에 오른 남자의 이름은 에우헤니오 델가도. 사건 당시 28살이었습니다. 마누엘라의 집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던 아주 평범하고 무뚝뚝한 청년이었죠. 경찰은 무려 4년 동안 마을 전체의 통화 기록, 차량 블랙박스, 주민들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쥐어짜내듯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우헤니오를 포착합니다. 사건 직후부터 그가 소유한 외딴 농장에 비정상적인 출입 흔적이 있었고 그가 자신의 트럭을 병적으로 닦아내며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을 찾아낸 겁니다. 2020년 9월 경찰은 에우헤니오를 전격 체포합니다. 최고 수준의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되었고 숨막히는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남자의 입이 열립니다. 4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그날 밤의 소름 끼치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55분 마누엘라가 지인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웃집 청년 에우헤니오였습니다. 그는 마누엘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이 빌렸던 아기 침대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와서 가져가실래요? 우리나라에서도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를 하거나 물건을 빌려주고 받을 때 이웃집 현관에서 잠깐 마주치는 일 흔하시죠? 마누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몇 발자국 안 되는 거리, 평소 얼굴을 알고 지내던 이웃 청년,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갑도 스마트폰도 식탁 위에 그대로 둔 채 얇은 잠옷 차림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금방 다녀오지 하는 마음으로 문도 잠그지 않은 채 말이죠. 그리고 이웃집 남자의 현관문을 넘어선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에우헤니오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누엘라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실수로 넘어졌어요. 머리를 세게 부딪혀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시신을 묻었을 뿐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남자의 변호를 한번 해볼까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좁은 시골 마을에서 평소 남몰래 흠모하던 매력적인 여성이 아주 얇고 무방비한 잠옷 차림으로 내 집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라 외롭다는 소문도 파다했죠. 혈기왕성한 28살 남자의 입장에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짐승 같은 본능에 휩싸인 겁니다.
이건 치밀한 살인마의 계획범죄라기보다 그저 타이밍과 본능이 빚어낸 아주 비극적이고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솔직히 젊은 남자의 끓어오르는 충동을 참작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셨죠?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욕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남자의 변명은 구역질 나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고로 이웃이 쓰러졌다면 구급차를 부르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쓰러진 마누엘라를 담요로 꽁꽁 싸매어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자신의 돼지 농장으로 달려가 차가운 땅속 깊이 그녀를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친절한 이웃의 얼굴을 쓴 악마가 가장 방심하기 쉬운 내 집 앞을 사냥터로 만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 의심 없이 이웃집 현관을 넘어선 순간 선량하게 웃던 청년의 얼굴이 짐승으로 돌변했을 때 마누엘라가 느꼈을 그 공포와 배신감을 말입니다. 결국 에우헤니오의 자백으로 4년 동안 차가운 돼지 농장 흙더미 속에 묻혀있던 마누엘라의 유골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4,000명의 마을 사람들은 끔찍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내가 매일 마주치고 인사하던 평범한 이웃, 그 웃는 얼굴 뒤에 그토록 잔혹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평화롭던 마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에우헤니오.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우연히 넘어져 죽은 겁니다. 맹세코 다른 짓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땅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4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마누엘라의 시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법의학자들의 끈질긴 분석과 수사 끝에 그가 늦은 밤 마누엘라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진짜 목적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자신의 굶주린 욕망을 채우기 위한 성폭행 목적이었습니다. DNA 감정 결과 그의 체액 성분이 마누엘라의 시신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이웃의 얼굴로 다가가 비뚤어진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끔찍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의 목숨을 잔혹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이 추악한 진실 앞에 스페인 법원은 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마누엘라가 사라진 지 무려 8년 만에 내려진 절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흉악범이라고 하면 어두운 골목길에 칼을 들고 숨어있는 험악한 괴물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인간 심리의 가장 캄캄한 심연은 어쩌면 매일 아침 인사하던 이웃 청년의 순박한 미소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내 집 앞이 누군가의 뒤틀린 욕망을 채우는 사냥터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공동체를 지탱하던 믿음이 깨졌을 때 평범한 일상이 어떻게 생지옥으로 변하는지.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하고 묵직한 통찰일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범인은 끝까지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없었다. 젊은 날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인 사고였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의 배심원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젊은 날의 순간적인 충동이었으니 평생 감옥에서 썩는 건 너무 가혹하다. 조금의 반성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며 정상 참작의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성폭행하고 4년간 유가족을 기만한 인간, 이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에게 조금의 자비는 없다며 종신형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엄중한 판결을 지금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수요미스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을 쉽게 만나보세요. 수요미스터리,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서늘하고 통찰력 있는 미스터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하루,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